매일 아침 이 행동만 고치면 건강해진다.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아침 루틴의 비밀. 아침, 하루를 결정짓는 시간.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몸의 컨디션, 에너지 수준, 심지어는 정신 건강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아침 시간에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하나로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아침 습관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행동은 기상 후 곧바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람을 끄는 동시에 카카오톡, 뉴스,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자동적으로 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몸과 뇌가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과정을 방해하고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될까요? 뇌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다양한 정보가 뇌를 자극합니다. 뉴스 속 자극적인 기사, 업무 메시지, SNS 비교. 뇌는 쉬지도 못한 채 생존 모드로 돌입합니다. 이는 아침 코르티솔 수치를 과도하게 높이고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멜라토닌 분비 혼란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기상 직후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는 아직 수면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각성 리듬도 꼬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루 종일 피로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척추, 눈, 목 건강 악화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목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장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는 거북목 증후군과 스마트폰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시력 저하, 안구 건조, 눈 피로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주로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 장소는 뇌의 송과선, 솔방울샘에서 생성됩니다. 주요 기능은 수면 유도입니다.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졸음이 유도되고 밝아지면 분비가 줄어들어 뇌가 깨어 있도록 합니다. 생체 리듬 조절입니다. 밤낮의 주기를 뇌가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이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요. 멜라토닌 분비의 특징입니다. 해가 지면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졸음 유발, 체온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밤 2, 3시 되면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 깊은 수면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해 뜨기 전에는 분비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아침 햇빛을 받게 되면 분비가 억제되어 깨어남을 유지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멜라토닌을 방해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푸른 빛은 마치 햇빛처럼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불면증을 일으키고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생활 습관입니다. 잠자기 1, 2시간 전 스마트폰, TV 끄기, 취침 전 노란빛, 간접 조명 사용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멜라토닌 분비 사이클을 조절하기 위한 낮에 햇빛 많이 쬐기 등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는 비행기 여행 후 시차 적응, 수면장애, 교대 근무자에게 단기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하기 전에는 꼭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복용 시 뇌가 스스로 멜라토닌을 덜 만들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 잠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스마트폰과 불규칙한 생활은 이 호르몬을 방해해서 건강한 수면과 일상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침 스마트폰 대신 이것으로 바꿔보세요. 그렇다면 아침의 건강한 시작을 위해 스마트폰 대신 어떤 행동으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햇빛 보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어보세요. 햇빛은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기분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뇌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며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심호흡과 스트레칭입니다.
기상 후 침대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깊은 호흡을 몇 차례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어 하루 종일 피로를 덜 느끼게 됩니다. 뇌로 가는 산소량도 증가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수면 중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자극하고 대사 활동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물은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감사일기 또는 명상입니다. 3분만 투자해 간단한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아니면 눈을 감고 오늘의 목표나 나에게 좋은 말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뇌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기분, 수면, 식욕, 통증, 소화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이란 무엇인가?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뇌에서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인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주요 역할은 기분 조절입니다. 안정감, 행복감, 평온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수면 조절입니다. 멜라토닌 생성의 전 단계 물질입니다. 식욕 및 소화 조절입니다. 장 운동과 식욕을 조절합니다. 통증 조절입니다. 통증을 덜 느끼게 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충동 조절 장애, 식욕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우울제, 예를 들면 SSRI 계열 등은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햇빛 쬐기입니다. 자연광을 받으면 뇌가 세로토닌을 더 잘 만들어냅니다. 아침 햇빛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은 세로토닌을 활발히 분비시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섭취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대표 음식은 바나나, 달걀, 견과류, 우유, 연어, 두부 등이 있습니다. 명상, 감사일기, 음악 듣기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는 활동도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합니다. 보충제로 먹어도 될까요? OHTP 같은 보충제는 트립토판에서 유도된 세로토닌 전구체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개선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복용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과 마음의 안정을 책임지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햇빛,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감정 활동이 세로토닌을 늘려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비결이에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관계성도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있어야 멜라토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낮 동안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밤에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되어 좋은 수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세로토닌은 낮에, 멜라토닌은 밤에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멜라토닌은 잠을 책임집니다. 세로토닌은 활동과 햇빛으로, 멜라토닌은 어둠과 리듬으로 조절됩니다. 루틴 만들기, 기상 10분의 골든타임입니다. 기상 후 10분은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스마트폰 스크롤로 날려버리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아침 루틴 체크리스트 실천해보세요. 알람 끈 후 스마트폰 안 보기, 창문 열고 햇빛 보기,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잔, 긍정적인 생각 혹은 감사일기 쓰기 등을 실천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바쁜 아침을 보냅니다. 하지만 단 10분, 스마트폰 대신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건강은 물론 집중력, 감정 조절력, 행복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어떤가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세요. 건강해지고 싶은가요? 그럼 첫 번째는 기상 직후 스마트폰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건강찾기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